손준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 자백 강요받았나? 승부 조작 혐의로 인해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32 수원FC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가족을 협박하여 자신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한 나머지 사실이 아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는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안이 내 휴대폰 속 딸과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구치소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하면서 혐의 인정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고 가족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손준호는 2022년 5월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중 금품 수수 및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올해 3월에 재판 후 석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재 K리그 1에서 수원FC 소속으로 활약 중인 그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축구협회가 10일 자국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발표하면서 손준호는 중국에서 있었던 조사 및 재판의 부당함을 공개하게 되었다. 만약 국제축구연맹, 피파, 이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를 승인하고 이를 전 세계 회원국에 공유하면 손준호는 더 이상 어느 리그에서도 뛰지 못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손준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판사가 20만 위안, 약 3,760만 원을 동료에게 받았다고 인정하면 석방시키고 한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라고 회상했다. 이에 따라 손준호는 팀 동료에게 20만 위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손준호의 발언은 그가 처한 상황의 복잡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고통스러운 선택을 잘 보여준다. 손준호의 기자회견 이후 그의 주장은 한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그의 선택에 대해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승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손준호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히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손준호 선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손준호는 K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피파의 결정에 따라 그의 선수 경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축구계 내부에서는 손준호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가 다시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승부 조작 사건을 넘어서 국제적인 축구계의 시스템과 관련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향후 국제 스포츠 법률 및 선수 권리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첫 승을 거둔 홍명보가 오늘 오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국에는 국내파 12명과 홍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가 함께하며 나머지 해외파 14명은 오만에서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단 도착 후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는 1986 멕시코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예선을 통해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초반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축구협회와 홍 감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PSG, 이재성, 마인츠, 황인범, 페에노르트, 김민재, 민엔 등 주축 선수들이 출전했지만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경기 후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어 한국은 긴 여정 끝에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만행 항공편은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야 했으며 총 1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0일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오만과의 2차전에서는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황희찬, 울버햄튼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으나 정승현, 아라슬의 자책골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주민규, 울산의 연속골로 첫 승을 신고하며 기온을 되살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승점 4, 1승 1무, 3득점 1실점으로 B조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로 인해 선두 자리를 놓친 상황에서 3차전과 4차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10월 4차전에서 요르단, 1위, 과의 원정 경기를 15일 5차전에서는 이라크, 3위와의 홈 경기를 통해 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전에서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FC, 아시안컵 준결승전 0대2패에서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가 되며 이라크와의 경기는 2007 아시안컵 준결승전 0대0무, 승부차기 3대4패에서의 복수를 다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요르단 원정 복귀길에 전세기를 띄워 선수단의 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다음 단계는 경기력을 극대화하고 중요한 예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은 이번 시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각 경기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10월의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길을 여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피로 회복과 체력 관리를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팀에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예선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